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슈는 위기 아닐까. 미국에 지금 관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불거졌죠. 참고로 우리 채널은 경제 채널이에요. 정치 채널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경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특히 경제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가끔씩 잘 챙겨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관세 위헌 판결이 내렸죠. 미국에서. 미국의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관세 정책이 좀 위헌이다. 이렇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주말에 사실 토요일까지만 해도 10%의 관세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또 일요일 날 자고 일어났더니 5%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전 세계에 관세 15%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24일부터 이렇게 좀 발효가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미수 쓰거나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이 변동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절대로 주식은 가장 위험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분들한테도 많이 신신당부 드리는데 절대 신용 쓰지 말고 미수 쓰지 말고 특히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이걸 하지 말고 절대로 여유자산, 투자자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투자라는 게 이 적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행에 적금 넣거나 저축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서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좋은 수익을 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의 좀 복잡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막상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알지만 이 전체적으로 저희 좀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좀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제가 카페 하나를 운영하는데 가족분들한테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 그 기본 관세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왜 그러냐면 이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AI 발전, 그죠? 그러고 AI 발전을 로봇.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그 피지컬 AI로 가죠. 그러니까 로봇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어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궁극적인 피지컬 AI로 가는데 이 산업이 어떤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봇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회사, 특히 대표적으로 현대차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워낙 관세 정책이 저렇게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제 로봇 산업 안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AI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세 정책이 되니까 나는 지금부터 AI 투자 안 해야지.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산업의 큰 물줄기, 전에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2025년 후반기부터 2026년 이후로다가 엄청난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관세 정책,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가는 큰 흐름, 산업혁명의 흐름은 전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지 금방 전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신용을 쓰거나 미수를 써서 순간 대응이 안 되는 건 그거는 시장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내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면 반드시 큰 화를 입습니다. 항상 여유자산으로 침착하게 천천히 투자해 주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2차 전지를 매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반도체 ETF는 10배를 갔는데 다시 볼게요. 이렇게. 자, 반도체 ETF는 월봉 차트거든요. 10배를 갔는데 이만큼 뛰었는데 아직 2차 전지는 안 갔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이렇게 되더라도 꼭 2차 전지까지 이렇게 된다는 보장 못하지만 우리가 무슨 자산, 뭐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어떤 자산을 사려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하죠. 제발 좀 부탁이니까 바닥에 서서 이 수익을 내야지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못 낸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 내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수익 내시는 분들하고 틀리죠. 삼성전자를 제가 얘기했을 때 6만 원에 사서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15만 원에 16만 원에 사가지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과 수익률 차이가 엄청 나다는 겁니다. 결국 주식은 수익률, 손익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익비를 잘 맞춰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일단 타이거 저는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보는데 레버리지 투자하시려면 보증금 계좌에 증권계좌 예수금 정도가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자, 레버리지 같은 주가가 이식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식효선만 안 깨면 돼.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이식효선만 깨지 마. 이 현상은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가 날라갔다가 조정을 줬을 때 이식효선만 안 깨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렸죠. 깨지 않고 쭉 날아가서 여기 와 있어요. 제가 이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제 가족분들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부탁이니까 주식 사실 땐 이런 데 사시고 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 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여기서 삽시다라고 꼭 얘기해 드렸어요. 진짜 갔습니다. 물론 갔다는 게 이제 이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막상 갔으니까 간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주식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식을 사려면 이런 데부터 사자, 이런 걸 알려드릴 채널이지,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거는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가족분이 후원해주는 채널이고, 또 하나가 뭐 저도 수익률에 대한 보장 이런 거 절대 안 해드려요. 본인이 어차피 이 주식은 항상 알려드리지만 기법은 제가 많은 기법 알려드리거든요. 기법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데 이 심법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스스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은 누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이 기법을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끌고 가서 좋은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선 신용 쓰지 말고 미수 쓰지 말고 튼튼하게 현금으로, 그것도 월봉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간에 최근에 열심히 공부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계속이에요, 계속. 지금 이제 하나생명 상할 것 같죠? 제가 하나생명 공부할 때가 여기 가족분들한테 1번 차트잖아요. 이렇게 1번 차트. 가족분들한테 그 전에 1번 차트는 여기서 완성이 됐고 두 번째 1번 차트가 여기인데 가족분들한테 하나생명을 지금부터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날아가가지고 그냥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나의 경제 나의 공부하기에 다 있습니다. 원전 2차전지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날아가요. 원전, 자동차, 화신 같은 거 날아갔죠. 원전 다 날아갔고 2차전 다 날아갔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화신도 자동차 쪽인데 화신은 제 1번 차트, 이거 아마 무료 실방에서 알려드렸었는데 거의 다 무료 방송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이만큼 날아갔죠, 지금. 이거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그 전에 공부해놨어야 되죠, 그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도 제가 얘기할 때가 낮은 위치였었어요. 보성파워텍, 제가 얘기할 때 여기. 제발 부탁이니까 월봉 바닥에서 사세요. 여기, 이런데. 이만큼 가야죠. 이제 사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두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빌도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가 이런데.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물론 보유자분들은 홀딩이긴 한데 신규로 까다롭죠. 신규로 들어가시면 사실은 더 간다고 보긴 하는데 원래 가는 애들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신 분들하고 좀 차원이 틀릴 거 아니에요. 지금 수익 보는 차원이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은 바닥 채널이고 바닥부터 어떤 주식이 뛰기 전에 많이 급등하기 전에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공부합니다. 절대 맞추는 채널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2차 전지를 매일 보면서 오늘은 이유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유. 사실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나 사실 가장 많은 좀 견제를 하는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죠. 특히 좀 중국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희귀금속, 히토류라든가 니켈, 코발트 같은 어떤 이런 그 희귀금속 광물을 탈피하려고 또 여러 가지 G7 같은 데서 우리나라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다양한 우호국들하고 또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EU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EU가 지금 배터리 탈중국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중국화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자, 보겠습니다. 유럽의 핵심 방향은 이거예요. 유럽에서 팔려면 유럽에서 조달하라. 이거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똑같죠, 유럽도. 자, 핵심은 이거죠. 전기차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EU에서 조달하고 배터리 핵심 소재 역시 역내 조달 의무화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죠. 자,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잘 안 사겠죠. 자,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면 실질적으로 그 유럽 전기차 시장의 좀 현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카페에 올려놨어요.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댓글에 주소 남겨놓을게요. 무료로 다 올려놓은 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 유럽 전기차 시장 현실. 중국산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양극재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내 자체 양극재 대량 생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분명히 사는 건 유럽 사람들인데, 그죠? 배터리 핵심은 중국산이니까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가격에서 양극재 비중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45에서 55%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자동차 들어간 배터리 있잖아요. 그죠? 이 원가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양극재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상 이 양극재를 유럽에서 만드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만들 거면 유럽에서 만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과연 유럽에 공장이 있는, 그래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하나 필요하겠죠. 어느 기업이냐?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앞으로 뛴다 올라간다? 저는 그런 거 확증을 못 져요. 단지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바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에코프로 BM이 바닥에 있을 때 보라고 그랬거든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더 탄력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재 국내 양극재 기업 가운데 유럽 현지에서 금방 알려드린 대로 유럽 현지에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곳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위치는 헝가리 데브레첸에 있어요. 총 생산 능력이 연 5만 4천 톤, 1단계 가동이 1만 8천 톤, 향후 목표가 10만 8천 톤까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가가 좋아질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네, 실적은 사실은 아주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확자 전환했어요. 약 2조 5천억 원. 그러니까 매출이 2조 5천억 원이 일어나면서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전부 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아주 좋은 지표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니켈 관련해서 재련 쪽 투자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재고평가액이라든가 좀 감가상각비 좀 감소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체크해야 될 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건 기업에 대한 이슈라 잠깐 체크해보고 갈게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큰 돈도 매수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손실권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 체크해야 할 5가지. 이후 법안이 최종으로 통과될 건지, 영내 주달 비율이 확정 수치가 얼마인지, 보조금 연계 강도, 헝가리 공장 실제 가동률, 신규 수주 공시, 정책 수주 가동률 실적. 요게 딱 받쳐지면 주가는 아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얘기도 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제 삼성 HDI가 삼성 HDS 지분을 팔면서 전체적으로 저 2차전지 굉장히 이제 몰빵을 하려고 하는 2차전지 ESS에 투자를 하겠어요. 특히 로봇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봇이 생산될 건데 거기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죠. 앞으로는 2차전지 중에서 전고체 쪽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 이런 시장을 앞세워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 HDS 지분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중요한 기업 리포트 다 올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 두산하이비트라든가 한전기술 기업 리포트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좋아요. 잘 보시고 자, 2차전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주식은 많이 뛴 다음에 사실은 글 있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 간다 못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월봉이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 5만원대, 두 번째 얘기할 때가 여기 이거 뚫어줄 때 다시 얘기했고 여기가 있죠 지금. 이런 데 사신 분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기 사신 분들보다 이 얘기는 전부 다 항상 알려드리지만 저 뛰기 전에 많이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예전부터 벌써 한 5, 6개월 전부터. 그러고 저는 팔으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주식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자꾸 올라갈 때 팔아요 이렇게. 사실 떨어질 때 팔아야죠. 떨어지면 빨리 팔고 올라가는 주식은 쭉 끌고 갑니다. 이래서 반드시 손익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의 주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식에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얼마 크게 내고 손실을 볼 때 얼마 작게 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내가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주식은 기법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있는 게 당연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까지 끌고 가는 수익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를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물론 20개선 겸 다시 는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20개선 기준으로 이 순절 라인 20개선이 되겠죠. 이런 데만 깨지 않으면 쭉 가가지고 나중에 또 타이거 반도체처럼 이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또 반도체 막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 있을 때 이런 데 있을 때 2차 저기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물론 반도체가 저렇게 된다고 그래가 이 친구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에도 확실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주가가 낮죠 지금. 그래 20개선만 안 깨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2차전지 레버리 쪽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이런 거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 3,000피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수혜를 2차전지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에코프로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제가 얘기했을 때가 여기. 자, 많이 올라갔죠. 여긴가 그래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그런데 중기 추세, 그러니까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해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특히 일봉에서는 5월선만 안 깨면 되기 때문에 내일 좀 만약에 밀렸다 그럼 5월선만 안 깨면 돼요. 제가 얘기할 때 분명히 여기에요. 다 우리 가족분들은 수익권에 있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피엠 직접적으로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의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죠. 에코프로 여기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이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장기적인 추세는 5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데 정확히 안 깨고 있고 중기 추세도 우선이 잘 있습니다. 내일 음봉 떨어진다는데 결국 이게 3번 차트거든요. 가족분들 3번 차트 잘 아시죠? 딱 21선만 깨면 돼요. 에코프로이천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낮죠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에코프로이천이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는 PBR도 낮아요. 퍼도 낮고 낮은 위치에 있죠. 알았으니까 20개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올라갈지 떨지 우린 모르죠. 이 시켜서만 깨면 돼요. 근데 안 깼는데 쭉 날아가 나중에 이런 데 있을 때 여기서 쫓아가 사려고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좀 바닥에서 좀 쌀 때 주식은 싸게 사도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물론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도 돼요. 보통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그거죠. 나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 뭐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채널 마인드는 바닥에 사서 좀 쌀 때 사서 쌀 때 사서 좀 비쌀 때 팔자. 아무도 좀 관심 없을 때 사서 누구나 좋다고 할 때 팔자. 이게 제일 좋은 마인드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버티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버티가 뭐 월봉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유일하게 20개선을 못 뚫어준 친구가 에코프로버티인데 만약 에코프로버티가 20개선을 뚫었다. 그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 예전에 왜 HLB 그룹주를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HLB 그룹주가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다시 차수세를 타고 있는데 HLB도 예전에 얘기할 때 제발 부탁이니까 HLB를 여기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갔어요, 여기. 나중에 또 떼가지고 이때도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HLB 떼가지고 저기 막 12만원, 13만원 가 있는데 이런 데서 주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을 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저희가 있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닥에 사면 이 기업이 여기서 가요. 어디 가겠어요? 별로 갈 데가 없어요. 올라갈 길은 상방으로 열려 있고 하방은 제한이 돼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에코프로 H인데 에코프로 됐든. 자, 삼성 SDI는 삼성 SDI를 팔면서 실탄을 확보했어요. 4.4주 정도 확보했는데 삼성 SDI는 아직 60개선도 못 갔어요.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얘기한 자리는 여기죠.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고 그러고 그대로 52% 날라갔습니다. 공부의 힘이죠.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힘.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두 달, 세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 재현상부터 해가지고 똑같은 현상들의 기업에 대한 공부 다 해드렸습니다. 공부 안 하면 본인만 손해. 나는 우리 반에서 1등 하고 싶어.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럼 컨닝하게 되죠. 본인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유튜버지만 난 유튜버 믿고 뭐 믿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채널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 SDI 이런 데 있냐?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볼 땐 여기고. 중기 추세 안 깼습니다. 우선 위에 있어요. 추세가 완벽히 중기 추세 자체가 유지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일봉에서 딱 여기만 여기 왜 떴냐면 SDS 팔아서 이제 2차전지 한다고. 이게 뗀 거거든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21선. 자,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이슈 하나 올려놨어요. 카페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기업 리포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양극재를 다 하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고 미국에 또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도 해놨죠. 자, 포스코 퓨처엠 월봉 H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포스코 퓨처엠이 뭐 30만 원을 간 것도 아니고 40만 원을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위에 있죠. 자, 중기 추세 좋죠. 박스권 다 뚫어놨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좋아요. 여기 21선만 깨면 되죠. 나중에 또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5개선 안 깬 상태에서 나중에 뭐 30만 원 가 있고 40만 원 가 있고 삼성전자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쫓아가 들어가지 말고 바닥권에 있을 때 특히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요. 이거 뭐 조금 올라가 떨어지고 뭐 난리 났네 나 큰일 났어요. 그거는 신용 쓰고 미수 쓰시는 분들 문제지. 아니 현금으로 단단하게 바닥에서 탄탄하게 모아가는 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지금 시장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윳돈 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LG엔솔, LNF. LG엔솔도 20개선만 원 끼면 돼요. 특히 중국발이 굉장히 좀 효과가 좋죠. 그죠? 중국에서 지금 LG 엔솔을 많이 찾아와요. 또 LG엔솔 관련한 기업들도 봐야 되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일 늦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바닥권에 있죠. LNF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제가 원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두빌도 좋고 한전기술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과 관련된 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동포텍이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빨라졌고 우리 기술은 아예 따라잡을 정도로 강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삼성 SDI, 포스코 퓨처, LG엔솔, LNF가 뛰면 이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즉 예를 들면 이 두빌이 떴을 때 보통파트에 상한가를 간 것처럼 에코프로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이 떴을 때 관련해서 같이 뛸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업들에 대한 공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 매일 하니까 가족분들은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수익 못 내는 건 본인만 손해예요. 이해하셨죠? 반드시 수익 잘 내셔야 돼요. 지금 좋은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주말에 나온 좀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긴 한데 그조차도 지금 커다란 산업의 물결, 로봇이 다가오는 시장은 절대 막지 못해요. 단지 노이즈는 좀 있을 거예요. 또 시장이라는 게 또 노이즈가 있기 마련이죠. 어제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